하여간 소셜 시큐리티는 뭐 1935년도에 루즈벨트가 발의해서 이제 만들긴 했는데 근본적인 개념, 근본적인 취지는 소득층이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은퇴를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은퇴를 대비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만든 게 소셜 시큐리티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가 일하실 때 돈을 소셜 시큐리티 텍스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받아다가 그 돈을 가지고 은퇴를 하시면 그 돈이 쌓여 있다가 가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은퇴하실 때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 혜택을 드리는 거, 우린 흔히 연금이라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의 연금은 아니고 일종의 보험인 셈이죠. 그러니까 보험을 미리 들어놓는 거죠. 미리 젊었을 때 들어놓는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생명보험하고의 반대의 보험이에요. 일종의 보험이에요. 이제 생명보험은 왜 듣습니까? 전번에 또 똑같은 거 설명드렸을 텐데 뭐라고 제가 그랬어요? 생명보험 일찍 갈까봐 생명보험을 드는 거죠. 생명보험을 내가 오래 살 것 같으면 생명보험을 드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 비용만 나가고 엄청 손해입니다. 근데 내가 혹시 일찍 갈까봐 생명보험을 드는 거죠. 근데 그거의 반대 개념이라면 뭐예요? 이게 소셜 시큐리티 제도는 생명보험의 반대다. 그러면 너무 오래 살까봐 드는 거예요. 뭐 이건 들고 말고가 없긴 없죠. 뭐 강제로 받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개념 자체는 너무 오래 살까봐. 너무 오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소셜 시큐리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젊었을 때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아무리 많이 내놨어도 오래 살지 않으면 본전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 손해가 납니다. 일찍 사망하면. 그래서 오래 사셔야 돼요. 무조건. 죽더라도 오래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죽더라도 오래 산다는 말 자체는 말이 안 되지만 하여간 강제로라도 오래 살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많이 내놨는데 언제부터 연금을 주냐? 그게 문제죠. 지금은 정년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정년이 정해져 있는데 정년은 지금 현 시점에는 66세예요. 66세. 원래는 65세였는데 뒤로 밀려서 66세가 된 거죠. 근데 55년생부터는 또 이게 또 늘어나서 55년생은 66세 2개월. 또 한 해 뒤인 56년생은 4개월. 그런 식으로 해서 60년생까지 가면 67세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60년생 이후는 안 정해져 있어서 그냥 67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왜 정년을 말씀드리냐고 하면 정년을 지난 이후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시작을 하셔야 뒤탈이 없어요. 뒤탈이 없다는 거는 그때 일을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상관없이, 아니면 earned income이라고 그러는데 근로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정년 이전에 타시면 일을 안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이제 그게 62세부터 타실 수 있다는 게, 그래서 62세라는 말이 많이 도는 거고, 62세부터 정년 그 사이에 타시려면 근로소득이 없으셔야 돼. 근로소득이 있으면 덜 받거나 아주 못 받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정년이라는 걸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대개 정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62세부터 받으실 수 있다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아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한에서 60 없거나 적거나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17,640불 올해는 17,640불 이하인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거 이상 넘어가면 연금을 덜 주거나 아주 안 주거나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까 나이는 하나의 조건이고 또 하나의 조건은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을 채우셔야 돼요.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은 해마다 일을 할 때마다 그 소득 액수를 보고 크레딧을 주는데 맥시멈 4점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4점 이상은 못 드리고 4점까지만 드리는데 한 달에 1,320불이 1점이에요. 1점. 그러니까 그거의 2배는 2점. 그거의 3배는 3점. 그거 세금 액수가 아니라 소득 액수가 그런 거예요. 소득 액수가. 소득 액수는 뭐 대개는 뭐 4점 다 넘게들 버시죠. 그렇지만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그게 그 중에 얼마가 근로소득이라고 적게 보고하시면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적게 내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보고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액수를 잘 알았다가 4점은 넘도록 보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년에 4점 이상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4점씩 해서 40점을 채우시려면 몇 년 걸립니까? 10년. 그래서 일을 10년 했냐 그런 얘기를 자꾸 묻고 서로 10년 이상은 해야 된다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지 않고 일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안 내고 15년, 20년, 30년을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하고는 관계가 없게 되니까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가 내고 있는가.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걸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얼마라도 내고 있는가. 그때 뭐 어떤 가게를 운영하신다거나 이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몽땅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근로소득이 얼마나 잡히냐 하는 거를 회계사하고 매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걸 안 하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와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빵점인 거예요.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 못하는 거는 뭐 그동안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안 냈으니까 그만큼 이익을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소셜 시큐리티 점수가 안 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죠. 메디케어를 못 하십니다. 메디케어 못한다기보다 메디케어를 남보다 엄청 돈을 많이 내고 사셔야 돼.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고 있는가를 항상 체크하시는 게 좋고 그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타실 수 있는 조건은 거기 지금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두 가지만 채우면 이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타실 수 있는데 우리 옆집에 보니까 우리 옆집 아줌마는 보니까 전혀 평생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타더라.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배우자. 그건 배우자. 예습을 많이 해오셨나 봐요. 배우자는 그 상대 배우자가 40점을 채우면 저절로 받는데 얼마를 받냐 하면 66세 기준으로
절반을 받습니다. 절반. 66세 기준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66세가 됐을 때 그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절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설명을 안 드렸다고 어떤 분이 와서 항의를 하시는데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한 남편, 그러니까 부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누가 일을 더 많이 했냐. 그분이 66세가 아니고 그래서 그분은 연금 타는 걸 미루어 갖고 뭐 70세에 탄다. 그러면 70세에는 한 32%를 더 타거든요. 그 액수의 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오예요. 그 액수가 아닙니다. 남편이 66세에 안 타고 70세에 타서 많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부인이 타려고 하면 그 남편이 66세였을 때 얼마를 받게 돼 있었냐를 보고 거기에 절반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배우자는 이제 이해하셨죠. 배우자가 나온 김에 이거 미리 설명드리고 가면 여러분 웃음도 좀 생기고 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배우자의 그 소셜연금의 뭐 반을 받고 이러는 문제가 있는데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혼을 하고 일을 한 적이 없는 부인이 남편하고 헤어져서 혼자가 되면 그분은 헤어졌다는 이유로 그러면 원래 반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못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 엄청 억울하죠. 그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해결해요? 결혼 생활을 해야만이. 답을 다 알고 오셨네. 10년 결혼 생활을 이혼한 분은 일을 안 하셨어도 남편의 반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죠? 그럼 질문이 그러면 결혼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해야 했는데 이혼한 부인이 여럿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재혼도 안 하고 그리고 조건 하나는 또 재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부인이. 그 재혼도 안 한 전 부인이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10년만 넘으면 줘야 돼. 네? 10년만 넘으면 줘야 돼.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도 여러분한테는 억울하게도 10년만 넘으면 한 대명하고 결혼했었어도 그분한테 다 드려야 돼요. 반을. 오 마이 갓 나오네 벌써. 여자가 여기도 10년 여기도 10년 했을 때 두 군데서 다 받아요. 아니 그건 나중 결혼한 거야. 재혼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재혼하면 안 된다. 재혼한 분은 안 되고 재혼한 나중 분 거. 그래 만일 제가 부인을 5명을 뒀는데 또 현재 부인이 있잖아요. 5명도 주는 것도 여러분한테 엄청 억울한 일인데 현재 부인은 어떻게 해요? 이제 결혼한 지 한 2년 됐다. 현재 부인도 줘야 됩니까? 현재 부인도 줍니다. 1년 후에 1년만 넘으면 1년만 넘으면 여러분한테는 억울하죠. 왜냐하면 그 자금이라는 게 한정이 있는데, 그죠? 그런 대로 다 새버리면 여러분한테 나중에 고갈됐다고 이러면서 줄여버리면 여러분한테 손해죠. 여러분한테 이익 될 일은 하나도 없죠, 그죠? 개인적으로는 이익인데, 그죠? 여러분이 혹시 나 결혼 여러 번 해갖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른 분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일이니까 좋지 않은 일로 알고 그리고 또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 자꾸 결혼하고 이혼하고 막 이러는 것 같으면 말려야 돼요. 계속 살으라고 말려야 돼요. 여러분한테 손해가 가는 거라니까요. 직접 지금 당장은 손해 안 가지만 지금 벌써 30
4년이면 고갈된다 어쩐다 계속 말이 나오잖아요. 그 고갈이 덜 들게 하려면 여러분 다니면서 법 사가지고 다니면서 말릴 일은 아니지만 하여간 눈에 보이면 이혼하지 말라고 말리세요. 아시겠죠? 네. 이걸 초반에 말씀드려야 이게 재밌다고 계속 이제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질문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혼한 횟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혼한 횟수 언제 이혼했냐 말씀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혼한 지가 몇 년 됐는지 모르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 이혼한 연금을 이혼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냐 그런 말씀이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 결혼 한 침대에서 자진 않더라도 서류상 결혼은 10년이 넘어야 된다. 그죠? 하루만 모자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적당히 봐주고 이러진 않는 거. 10년 넘은 사람이 이혼했을 때만 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결혼 횟수가. 그렇죠. 예. 만 10년이에요. 그냥 뭐 횟수만 10년 아니고 꼬박 10년. 10년 예. 살다가 이혼한 사람이래야 네. 신청을 할 수 있다. 네네네. 재혼하지 않고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대명한테 그런 혜택을 베풀었다. 결혼을 여러 번 해서. 그러면 또 여러분한테 또 기가 막힌 일은 제가 살신성인하는 의미에서 죽어주면 그분들이 내 100%를 다 받습니다. 그분들이 절반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100%를 받아요. 그죠? 사람이 체력이 없으면 어떡해요? 이 나라에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건데. 내가 살신성인하는 의미에서 죽어주면 100% 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어떤 분들이 자꾸 뭐 자살하겠다 그러면 말리셔야 돼. 그런 분들 혹시 있으면. 농담이고요. 그 기준이요. 죽은 분의 66세 그 정년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은 그렇죠. 예. 10세로 익스텐드 됐을 때 기준으로 하나요? 66세. 예, 66세. 지금은 66세지만 이제 앞으로 나이 55년생 이후는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거 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여서 설명은 뭐 깊이는 안 드리겠는데, 정년 이전에, 그러니까 정년 이전에 그러니까 62세나 66세 그 사이에 어느 때나 이제 신청을 하면 줄어든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전체적으로 하면 62세 신청하면 한 30% 가까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66세 타지 않고 탈 필요가 없다. 그래 70세까지 미루면 되는데 70세까지 1년에 8%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년 후에 타시면 16%. 그러니까 해서 32%까지 늘어난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건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예, 그건 뭐 굳이. 그래서 줄어드는 액수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냐는 건 요 첫 페이지 맨 밑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걸 해보시고,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금 액수를 알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그죠? 내가 도대체 얼마나 타게 되나. 자기 계산하는 방법을 뭐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자기가 계산할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면 온라인으로 보면 그 개개인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넣고 인적사항을 넣으면 한 2가지 방법, 간단하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 자세하게 이분처럼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제가 잠깐 빌릴까요?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보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얼마 액수가 적혀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손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온라인 저 어카운트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까다롭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다 그 인포메이션을 잘못 넣으면 더 이상 못 한다고 서스펜드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실 때 온라인으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좀 알고 싶다. 간단한 방법은 별로 서스펜드를 안 하는데 조금 자세히 알고 싶은 그런 분들은 적어도 연금이 아니라 몰게지 컴퍼니, 자기 집 몰게지 컴퍼니가 어디며 언제 받았으며 몰게지 페이먼트가 언제냐 뭐 이런 걸 주로 물어보거든요. 본인인지 확인하려고. 이제 그런 거는 반드시 파악해 오시는 게 좋고, 크레딧 카드는 뭐 몇 개 어디가 어느 회사에 있는지 정도는 알고는 오셔야 되는데, 그걸 잘못 알거나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해보면 분명히 서스펜드 돼서 뭐 24시간 후에 다시 한번 해보라. 근데 그 같은 컴퓨터로 자꾸 하면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줄 알고 그 컴퓨터엔 더 이상 안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오실 때 저희들이 알려드리는데 그 간단한 방법만 쉽게 알려드리고, 그 나머지 어렵게 하는 방법은 인포메이션을 좀 잘 가지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저기에 저렇게 들어가서 보면 액수는 뭐 62세 안 되신 분은 62세 때 당신이 얼마 받을 거다. 정년인 66세나 뭐 67세는 얼마 받을 거다. 70세는 얼마 받을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액수를 알려주거든요. 그 액수의 뭐 함정은 아닌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지금 현재는 아니고 과거 1년 전에 텍스를 보고하신 그 소득을 보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소득이 그 나이까지 계속 똑같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 액수가 나온 거예요. 그 액수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 액수가 뭐 지금 뭐 내가 한 50세인데 보니까 뭐 2,000불, 3,000불이 됐다. 그럼 지금부터 일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 지금 그 50세에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아니 그 나이 됐을 때까지 계속 똑같은 소득으로 한다는 조건 하에 그런 거예요. 물론 뭐 일을 많이 하셔서 소득 보고를 많이 하면 그게 늘어날 거고, 적게 하면 줄어들 거고, 안 하면 아주 많이 줄 거고. 그걸 조심하셔요.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믿고 그 다음에 뭐 일을 안 하신 건 아니겠죠. 그런데 소셜 시큐리티 텍스 내는 소득을 완전히 없앴더니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약속하고 다르더라. 그거 왜 그러냐. 그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셜 시큐리티를 뭐 꼭 굳이 많이 타고 싶지 않은 분은 뭐 지금부터라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왜 굳이 많이 안 타도 되냐 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그 소셜 시큐리티가 이렇게 비율적으로 똑같이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이 늘어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손해를 엄청 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죠? 이게 그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거를 늘어나는 부분이 엄청 적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우선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배경을 설명드리려면 계산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말로만 계산을 할게요. 여기 보면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표가 있죠. 뒤에서 두 번째. 이거. 그건 맨 뒤에 붙으신 분도 있고 뒤에서 두 번째 붙으신 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 표가 해마다 달라지는 표거든요. 왜냐하면 그 해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아까 뭐 온라인으로 보든가 아니면 몇 년마다 한 번씩 날아오는 그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그 액수가 적혀 있는데 그 보면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이거 왜 어떻게 계산돼서 이렇게 됐을까? 그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있어서 제가 설명을 대강만 드릴게요. 거기 근로소득을 보고한 액수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스테이트먼트에 보면 여기에도 있는데 한 20년 전인 예를 들어서 20년 전이면 99년인가요? 예. 99년에 내 만불을 했다면 그 만불 자체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있고 이러니까 거기다 곱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팩터라고 하는데 그 팩터가 이제 99년의 경우는 1.65죠. 99년에 텍스 보고를 만불을 했다면 거기다가 1.65를 곱해줘서 그 액수를 지금 기준으로 그 액수를 텍스 보고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해마다 달라지겠죠, 그렇죠? 해마다 달라진 거를 쭉 곱해서 그 답이 나오면 그 답에 그 개수가 뭐 10개일 수도 있고 뭐 20개일 수도 있고 30개일 수도 있고 40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이게 10개가 안 되신 분은 뭐 물론 못 하시는 거죠, 아직. 근데 10개가 10년 전에. 예. 그렇죠. 이게 해마다 적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20개를 했다. 그러면은 그 20개 놓은 걸 보고 합계를 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35개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35년을 소셜 시큐리티 텍스 보고를 하신 분은 억울하게도 35개만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낸다고 좋은 거는 아니다 하는 게 소셜 시큐리티 많이 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선 35개만 잘라서 그래서 가장 물론 많은 거 아까 그 곱하기 한다 그랬죠? 횟수의 그 소득에다가 그 해에 해당하는 팩터를 곱해서 그 답이 나오는 것 중에 많은 거 35개를 고릅니다. 35개가 안 되신 분은 물론 그 적은 거 전부 다 해당되겠죠, 그죠? 근데 35개가 넘으면 많은 35개를 골라서 합계를 냅니다. 일단은 합계를 내서 420으로 나눕니다. 420으로 왜 나누냐면 한 달에 얼마를 탈 건가를 결정하려고 420으로 나눕니다. 420이 35개월이기 35년이 420개월이기 때문에 그죠? 420으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그 아까 그 답이 10년 냈다고 생각하면 10년 동안 뭐 액수가 뭐 15,000 뭐 14,000 뭐 이런 식으로 쭉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 그 곱하기를 아까 그 어느 해냐 보고 거기에 그 팩트라고 C 칼럼에 C에 보면 곱하기 얼마라고 뭐 2점 얼마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각각 곱해서 이거를 합계를 내는 거예요. 이 답을 합계를 내면은 대개 뭐 많은 분들이 한 6천 뭐 아니 7천 뭐 6천 뭐 이렇게 될 거예요. 합계가 아니고 합계가 몇백만 불이 되죠. 이게 몇백만 불이 되는데 420으로 나누면 대개 6천, 7천, 뭐 3천 뭐 이런 식으로 몇천 불이 나와요. 이거를 매달 드리면 좋은데 그 문제는 이걸 매달 드리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많은 액수를 매달 주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주냐? 그 중에 926불, 올해하고 내년은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내년 건 발표 안 됐지만 올해는 이 기준으로 준다 이거죠. 926불까지는 90%를 쳐줘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답이 나와 뭐 6,000불이다 그러면
이 중에 926불까지는 6,000불을 쳐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6,000불이 아니라 90%를 쳐주는 거예요. 6,000불에 대해서 아니 90%가 아니라 그 중에 926불에 대해서 그거만 도려내서 거기를 90%를 쳐주는 거예요. 그 답이 뭐 나오겠죠, 그죠? 그 답을 쓰고 그 다음 넘어가는 액수 5,583불까지 926불을 뺀 5,583불에서 926불을 뺀 액수 그게 답이 나오겠죠. 거기에는 32%를 쳐줘요. 거기에는 32%를.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물론 이제 5,583불이 안 되신 분은 그 나머지 926불을 뺀 나머지만 32%를 쳐서 그냥 더하면 다 자기가 타는 거고, 이거를 넘어가신 분은 그 넘어간 액수, 그러니까 5,583불을 넘어간 액수 그 차액에다가 15%만 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이미 많이 내신 분은 더 많이 내봐야 늘어나는 게 15% 겨우 늘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편은 70세까지 일하고 저는 62세인데 저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청에. 그 배우자 연금은 반드시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부인이 일을 안 하시고 남편이 이제 타기 시작했을 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각자 신청 저기 뭐지? 텍스 신고는 신고는 따로 같이 해요.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같이 하면 이렇게 센터에 해야 되겠네요. 상관없죠, 저도. 상관없어요. 두 분 다 일하시고 두 분 다 적립해 놓은 게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일을 안 하셨거나 뭐 40점을 못 채우신 분들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분이 일을 하셨는데 부인이 남편의 반보다 타는 게 적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일을 전혀 안 한 분도 반을 받는데 일을 하면은 오히려 적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3,000불을 받으시는데 부인이 1,000불을 신청하면 1,500불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인이 일을 조금을 해서 한 500불밖에 못 받게 돼 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되죠?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남편의 반과 그 본인 타는 게 중에 많은 거를 타게 돼 있어요. 합쳐서 주진 않고. 그죠? 1,500불에다가 500불을 합쳐서 2,000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1,500불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이제 얘기가 밖으로 샜는데 요거 이제 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연금 계산이 어떻게 돼서 온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년이 돼서 연금을 타기 시작했다. 연금을 타기 시작했는데 내가 계속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는 소득을 계속 벌고 있다. 그럼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궁금하시죠? 내가 소셜 시큐리티 텍스 난 35년도 아직 안 채웠고 아니면 35년 채웠던 사람이든 간에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고 있는데 이거 헛내는 거 아니야? 내가 이미 타고 있는데 내게 불어나지 않는다면 헛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35년, 그래서 거기에서 또 35년이 중요합니다. 35년을 일 안 하신 분, 이거를 다 안 채우신 분은 무조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35년을 계속 채우도록, 그러니까 80세가 돼서도 일을 하셔서 근로소득이 있어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시면 35년을 채우느라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35년 이상 일을 하신 분은 조금 복잡하죠. 이게 35개를 아까 계산을 했는데 지금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한 40개 넘는다 그러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얘기가 조금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늘어난다 그래도 안 되고 줄어든다가 안 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아까 이 계산에서 35개 가장 큰 것만 골랐잖아요. 그 중에 답은 그 중에 가장 적은 거 35개 고른 가장 적은 거보다 지금 일하는 액수, 지금 일해서 받는 소득 액수가 많으면 늘어나는 거고 그거보다 적으면 전혀 늘어나지 않는 거고 그 대신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고. 이해가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텍스를 내냐, 그러니까 연금 받는 거에서 텍스를 내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맨 끝에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 컴바인드 인컴이라는 거를 소셜 시큐리티에서는 계산을 하는데 자기가 AGI 그러니까 어저스트 그로스 인컴에다가 이자 소득하고 거기다가 소셜 시큐리티에서 받는 연금의 반을 더합니다. 반을 더해서 그 액수 그렇게 더했는데도 불구하고 싱글일 경우에 25,000불이 넘지 않으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 받는 데 대해서는 텍스를 안 냅니다. 이해가시죠? 연금 받는 데 대해서. 그거를 넘어서 34,000 그 사이에 들면 그 연금 받는 액수, 그 액수의 절반이 50%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 taxable income으로 잡히는 거죠. 34,000이 넘어가면 85%를 과세 대상으로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이 굉장히 많으면 전부 85%가 계산이 될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뭐 아주 적으면 전혀 안 낼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소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앞으로 설명할 것도 많은데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얘기를 조금 안 했네. 보니까 메디케어는 정년이 아직도 65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메디케어는 무조건 65세. 소셜 시큐리티 정년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65세 때 신청을 안 하시면 벌금도 내고 뭐 등등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65세 때는 필히 메디케어를 신청을 하셔야 돼요. 또 질문이. 수령에 맥스가 있나요? 맥스를 제가 적어놨죠.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가장 많이 받는 거. 나이에 따라 제가 맥스를 여기 적어놨죠. 2,700 그러니까 66세 기준으로 2,700을 정확하게 내가 기억은 못하는데 여기 있네. 두 번째 페이지 하나 둘 그 박스까지 세서 하나 둘 셋 넷 거기 보면 있죠. 거기 2019년에 맥스는 62세에 시작하면 2,209불이 맥스고 65세에 시작하면 2,757불 66세는 2,861불이네요. 70세에 수령하면 3,770불 이거는 그 나이에 딱 됐을 때이고 그 사이는 이제 그 사이에 수령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좀 다르겠죠. 조금씩 비율로 줄고 늘고 하겠죠. 또 질문 있어요? 그럼 100% 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또 이외에도 집에 가시면 또 질문이 생각나실 거예요. 의문 나시는 거는 전화로 주셔도 알려드리고 사무실에 오셔도 알려드리고